1908년 펜실베이니아 탄광촌. 25살 무명 잡지 기자 나폴레온 힐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러 갔다. 카네기가 물었다. 자네가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수 있나?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비밀을 밝혀내는 거야. 29년 후 그가 쓴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7천만 부가 팔렸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가 됐다. 그는 2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에 관한 책이 수천 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의 시작점은 단 한 권입니다. 1937년에 출간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들만 아는 비밀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도 부자가 됩니다. 배경도 학벌도 자본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마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도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거야. 그들은 원래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생을 걸었습니다. 1908년 펜실베이니아 탄광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기자 나폴레온 힐. 그는 당시 세계 최고 부자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무보수로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법칙을 밝혀내시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월급 없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는 29초 만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한 사람이 20년 동안 500명 이상의 성공자를 만나며 발견한 인간의 뇌가 부를 창조하는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1883년 나는 버지니아 주 파운드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발사였고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며 13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다. 검은 석탄 가루가 폐에 쌓였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등은 굽었다. 하지만 나는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책을 읽었다. 탄광 막사에서 촛불을 켜고 밤새 읽었다. 셰익스피어, 에머슨, 벤저민 프랭클린.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15살, 나는 중고 타자기 한 대를 샀다. 6개월 동안 모은 돈 $15였다.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와 밤새 글을 썼고 지역 신문에 기사를 보냈다. 처음엔 거절당했다. 두 번째도 거절당했다. 10번을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8살, 드디어 지역 신문 기자가 됐다. 월급은 주당 $5였다. 탄광 일보다 적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글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7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하지만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25살이 됐을 때 편집장이 나를 불렀다. 힐, 자네가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됐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앤드류 카네기,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 철강왕, 자수성가한 전설. 탄광촌 출신 무명 기자가 그런 거물을 인터뷰한다고? 1908년 11월 나는 피츠버그행 기차에 올랐다. 3일 밤을 꼬박 세워 인터뷰 질문을 준비했다. 카네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압도당했다. 45개의 방, 프랑스에서 가져온 샹들리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나는 초라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구두 밑창이 다 달아 있었다. 카네기가 나를 맞이했다. 자네가 힐인가? 환영하네. 예상과 달리 따뜻한 사람이었다. 스코틀랜드 억양이 남아 있었다. 인터뷰는 3시간 예정이었지만 3일 동안 계속됐다. 첫날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했다. 13살에 미국에 이민 온 이야기. 직물 공장에서 주당 1달러 20센트를 받으며 일한 이야기. 전신 회사 배달부가 된 이야기. 철도 회사에 투자한 이야기. 철강 제국을 세운 이야기. 둘째 날, 그는 다른 성공자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존 록펠러,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J.P. 모건. 그리고 말했다. 힐, 자네는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나?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산업에 있었지. 석유, 철도, 금융, 철강.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은 원리를 사용했다네.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네. 나는 메모를 멈추지 못했다. 셋째 날 저녁, 카네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힐, 나는 이제 은퇴할 나이야. 내 재산의 90%를 기부할 생각이네. 하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남기고 싶어. 그가 나를 돌아봤다. 성공의 법칙을 정리해서 세상에 남기고 싶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이야. 나는 숨을 죽였다. 자네가 그 일을 해주지 않겠나?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그들을 인터뷰하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책으로 정리하는 거야. 나는 흥분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카네기가 손을 들었다. 잠깐, 조건이 있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 일에는 보수가 없어. 20년 동안 무급이야. 내가 성공자들을 소개해 줄 테지만 여행비와 생활비는 자네가 해결해야 해. 그리고 책이 나와도 그 수익은 자네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20년, 무보수. 나는 지금도 가난했다. 결혼은 어떻게 하지?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카네기가 회중시계를 꺼냈다. 자네에게 60초를 주겠네. 그 안에 결정하게. 진정한 성공자는 즉시 결정을 내린다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깍, 째깍, 째깍. 나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다. 탄광에서 일하던 13살 소년.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기침하던 나. 6개월 동안 모은 15달러로 타자기를 사던 15살. 10번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던 나. 나는 왜 여기까지 왔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글을 쓰고 싶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29초가 지났을 때 나는 말했다. 예, 하겠습니다. 카네기가 빙그레 웃었다. 자네는 통과했네. 사실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였어. 60초 안에 결정할 수 있는지 보려고 했지. 그날 밤 피츠버그 호텔방에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철강 공장의 불빛이 보였다. 20년. 내가 45살이 될 때까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흥분됐다.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존 록펠러. 이 시대의 거장들을 내가 직접 만난다고? 1909년 1월 나는 첫 인터뷰를 시작했다. 헨리 포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왕. 그는 나에게 말했다. 힐, 사람들은 내가 천재라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천재가 아니야. 나는 그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이야. 모델 T를 만들기 전에 수백 번 실패했어. 하지만 매번 배웠지. 실패란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이야. 나는 그의 눈빛을 봤다. 확신에 차 있었다. 토마스 에디슨, 뉴저지의 발명왕. 그의 연구실은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힐, 사람들은 내가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10,000번을 실패했어. 10,000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거야. 기자들이 물었지. 10,000번이나 실패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대답했어.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야. 존 록펠러. 스탠더드 오일의 창업자. 그의 사무실 벽에는 큰 종이가 붙어 있었다. 목표가 적혀 있었다. 힐, 이것 보이나? 이게 내 비밀이야. 나는 16살 때부터 내 목표를 종이에 써왔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었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됐어. 목표는 종이에 써야 현실이 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그의 실험실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힐, 사람들은 내가 전화기를 발명한 날을 성공의 순간이라고 하더군.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 전에 있었어. 내가 전화기는 가능하다고 믿었던 순간이지. 그때부터 내 뇌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조지 이스트만. 코다 필름의 창업자. 그는 은행 직원이었다가 사진에 매료됐다. 힐, 나는 은행에서 주당 $15를 받았어. 하지만 매일 밤 사진 기술을 연구했지. 사람들이 물었어. 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모험을 하느냐? 나는 대답했어. 내 뇌가 이미 성공을 봤기 때문이야. 3년이 지났다. 나는 1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표를 글로 썼다. 매일 읽었다.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했다. 5년이 지났다. 나는 낮에는 글을 써서 돈을 벌었다. 밤에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1914년 나는 결혼했다. 아내 플로렌스는 내 꿈을 이해해줬다. 2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 빚을 졌다. 아내가 아파도 의사를 부를 수 없었고 겨울에 난방을 못했다. 10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가난했다. 옷은 낡았고 구두는 구멍이 났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년을 기다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느 날 밤 아내가 울고 있었다. 아이가 아팠는데 의사를 부를 돈이 없었다. 나는 절망했다. 그날 밤 노트를 펼쳤다. 헨리 포드의 말이 적혀 있었다. 실패란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에디슨의 말도 있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나는 결심했다. 계속하기로. 왜냐하면 패턴을 발견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15년이 지났다. 나는 3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 월리엄 니글리 주니어, F.W. 우러스, 존 워너메이커. 패턴이 명확해졌다. 성공의 법칙은 13가지였다. 명확한 목표, 강렬한 욕망, 확고한 믿음, 자기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 계획, 결단력, 끈기, 마스터마인드, 잠재의식, 강렬한 욕망, 그리고 성에너지의 전환과 제육감, 다시 말해 욕망을 집중력으로 바꾸는 힘과 경험이 만든 직관이었다. 20년이 지났다. 1928년 나는 45살이 됐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5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며 쌓인 노트는 어느새 5,000페이지가 됐고 이제는 책을 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됐다.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파산했다. 출판사들이 문을 닫았다. 30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했다. 지금은 성공에 관한 책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 부자가 되는 책이라니요? 나는 절망했다. 20년을 투자했지만 가족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빚을 지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지금 책조차 낼 수 없다니. 하지만 500명의 성공자가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었다. 목표를 포기하지 마라. 방법을 바꿔라. 나는 결정했다. 스스로 출판하기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집도 저당 잡혔다. 1937년 마침내 책이 나왔다.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때 내 나이는 54살이었다. 첫 해에 5만 부가 팔리고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책 덕분에 파산을 면했습니다. 당신의 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년 후 50만 부, 10년 후 100만 부. 나는 54살에 처음으로 부자가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하지만 내가 얻은 건 돈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부를 창조하는 원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수백만 명과 나눴다. 1970년 나는 8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까지 내 책은 2천만 부가 팔렸다. 지금은 7천만 부 이상이다.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성공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했지만 내 메시지는 단순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500명의 성공자를 인터뷰하며 발견한 원리는 80년 후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습니다. 목표를 단순히 생각만 한 그룹과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종이에 적은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고 경제적 성공 또한 월등히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목표를 종이에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막연한 꿈에서 해결해야 할 미션으로 전환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뇌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목표를 글로 명확히 적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은 뇌의 사령탑이자 계획 수립, 논리적 사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죠. 목표를 적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움직여야 한다는 강력한 실행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명령과 동시에 RAS, 즉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뇌 영역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RAS는 일종의 뇌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정 브랜드의 새 차를 산 후 갑자기 그 차종만 도로에서 눈에 띄는 현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제 목표와 관련된 정보, 기회, 심지어 필요한 인맥까지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도록 선택적 집중 모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자기암시 원리도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목표를 매일 큰 소리로 읽거나 시각화하는 행위는 뇌 내에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보상 예측, 행동 강화의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내가 이 목표를 반드시 쟁취해야 할 보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뇌는 이미 자신이 이룩할 유산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초 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미 그 길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뇌가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20년 동안 발견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반복되는 생각만이 현실이 됩니다. 그는 500명의 성공자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썼습니다.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읽었습니다. 나폴레온 힐 자신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는 1937년까지 성공의 법칙을 책으로 출간한다. 20년 동안 이 문장을 매일 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그의 뇌는 이것을 현실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번이 넘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쓰십시오. 날짜를 명시하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나폴레온 힐은 29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정말 생각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도 20년 동안 행동했습니다. 500명을 만났습니다. 수천 페이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시작은 1908년 29초 동안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가능할까요? 나폴레온 힐은 버지니아 탄광촌 출신입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25살까지 무명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됐습니다. 7천만 명이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함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목표는 도착점을 결정합니다. 1908년 나폴레온 힐은 29초 만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20년 무보수. 당시 그는 가난한 25살 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돈도 안 받고 일한다고.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넌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아내와 아이가 있었지만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빚이 쌓였고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읽었습니다. 나는 1937년까지 성공의 법칙을 책으로 출간한다. 매일 밤 그는 인터뷰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말, 토마스 에디슨의 말, 존 록펠러의 말, 그들이 모두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20년 후 1929년 나폴레온 힐은 45살이 됐습니다. 500명 이상을 인터뷰했으며 5,000페이지의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책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출판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30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30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성공에 관한 책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존하기도 힘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절망했습니다. 20년을 투자했는데 책조차 낼 수 없다니.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500명의 성공자들이 그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포기하지 마라. 방법을 바꿔라. 그는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출판하기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1937년 54살의 나이에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첫 해 5만 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책 덕분에 파산을 면했습니다. 당신의 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년 후 50만 부, 10년 후 100만 부, 50년 후 2천만 부. 지금까지 전 세계 80개국에서 7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판매 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W. 클레멘트 스톤, 극빈층 출신.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고 보험 사업 시작. 훗날 수억 달러의 자산가가 됨. 얼 나이팅게일, 대공황 시기 실직자. 나폴레온 힐의 원리를 적용. 자기개발 산업의 거장이 됨. 오그 만디노,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자 생활. 도서관에서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 저자가 됨.
수백만 명이 이 책을 읽고 변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1970년 나폴레온 힐은 8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20년 무보수로 일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나폴레온 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나는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얻었네. 나는 진실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눴지. 내가 만난 500명의 성공자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은 이것이었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당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단지 메신저일 뿐이야. 진짜 스승은 내가 만난 500명의 성공자들이지.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존 록펠러. 그들이 내게 가르쳐줬어. 나는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을 뿐이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메시지는 살아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500명 성공자들의 지혜니까. 그것은 진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그 책을 읽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실패한 기업가가 그 책을 읽고 다시 일어섭니다. 포기하려던 학생이 그 책을 읽고 목표를 되찾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29초 만에 내린 결정. 그 결정이 20년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반복되는 생각만이 현실이 됩니다. 종이에 쓰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꿈을 종이에 써라.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읽어라. 그러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29초. 나폴레온 힐이 인생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20년. 그 결정을 현실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87년. 그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29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2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길 유산이 있습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